네,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랑 소리 다 잘 들리고 보이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나? 혹시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with deformable atten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12PR 오래된 논문이고, 요즘에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VIT 관련해서 이 VIT의 디포머블 네, 저 인터넷이 잠깐 끊겨서 끊긴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개할 논문은 이제 VIT에 DCN을 적용해서 어떻게 좀 현실적인 연산량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텐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비전 쪽에서도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백본의 어텐션을 쓴 모델을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스윙 트랜스포머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얘랑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트랜스포머는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전체를 랭귀지 모델처럼 이제 인베딩을 그 토큰으로 사용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 너무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로컬한 윈도우를 만들어서 이 윈도우 안에서 어텐션을 계산을 해주고 이 윈도우를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한번 쉬프트를 해준 다음에 또 이 윈도우 안에서 어텐션을 계산해주는 방법으로 그 어텐션을 계산을 해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시티가 원래 기존에 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 크기에 곱하기 이제 그 채널 수의 제곱에 또 이미지 크기에 제곱되는 요런 컴플렉시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요 이미지 크기에 대한 요 컴플렉시티가 이제 윈도우 안에 어텐션을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윈도우 사이즈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훨씬 더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비전 트랜스포머도 같이 소개를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P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텐션을 전체 이미지 바이 전체 이미지,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를 쿼리로 넣어주고 또 전체 이미지를 키와 밸류로 넣어주면 또 계산량이 무척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피라미드 형식의 그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크기를 계속 줄여주면서 키와 밸류를 사이즈를 줄여주고 요 SR이라는 부분이 그 스파셜한 크기를 디멘션을 줄여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키와 밸류에 대해서 한번 스파셜하게 줄여준 다음에 얘를 키와 밸류로 사용을 해서 어텐션을 계산해서 이제 계산량을 줄여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떤 데이터에서 어떻게 쉬프팅을 시키고 어떻게 뭐 축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임의적으로 핸드크래프트하게 정해준 룰을 따라서 줄여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 어그노스틱하다라고 지적을 그 DAT 논문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조금 더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그 리셉티브 빌드를 배울 수 있는 디포머블한 방법을 좀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포머블한 방법을 사용한 또 다른 모델에는 이제 작년 아이클리어에 나온 디포머블 DETR이 있는데요. 아마 호준 오빠가 저번에 이제 세미나 하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포머블 DE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피처맵을 먼저 뽑아준 다음에 헤드 부분에서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쿼리가 있으면 이 쿼리에 해당하는 키와 밸류를 찾아줄 때 이 전체 맵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쿼리랑 가장 관계가 있는 잘 관계가 있고 잘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는 키와 밸류의 위치를 이렇게 디포머블하게 각각의 오프셋들을 쿼리마다 구해서 요 요 위치에서의 키와 밸류 피처들과 또 원래 쿼리 피처 그때 아마 용어로는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레퍼런스 포인트에 있는 요 피처들의
피처들 사이에서 어텐션을 구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 요런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딥버블 DTR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 모델 자체를 이제 백본에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HW가 되는 요 피처맵 크기가 무척 커지게 될 거고, 그러면 오프셋을 구할 때 이제 쿼리의 개수 곱하기 키와 밸류의 개수만큼 이제 오프셋의 오버헤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백본에서의 만약에 이 어텐션을 그대로 쓰게 되면 되게 요 쿼리의 개수와 키의 밸류의 개수가 무척 커지기 때문에, 왜냐면 스파셜한 그 피처맵 크기가 먼저 크기 때문에 요 쿼리와 키의 개수도 무척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컴퓨테이셔널적으로도 그다음 메모리적으로도 컴플렉시티가 무척 높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DTR에서도 헤드에서만 사용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서플에 있던 내용인데, 실제로도 이제 헤드에 있던 요 DTR 방법을 이제 백본으로 옮겨와서 실험을 해본 부분이 이제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헤드에서 쓸 때는 요 키의 개수를, 그래서 이 DTR에서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4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백본에서는 이제 16개를 좀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키를 많게 키워줬습니다. 왜냐면 스파셜한 또 피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주고 실험을 해본 결과 확실히 자기 이분들이 제안한 DAT에 비해서 어큐러시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TR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서 키의 개수를 4개만 쓰는 거는 그래도 좀 잘 작동을 했지만, DCN을 좀 더 백본에 사용을 해서 좀 더 스트롱한 어떤 백본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백본으로 가져왔을 때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때문에 키의 개수를 정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게 조금 더 인페리어한 이런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으로는 먼저 요 GC넷이라는 2019년에 ICCB 워크숍에 나왔던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다른 쿼리들에 대해서 이제 어텐션 맵들을 찍어봤을 때 좀 일정 몇 개의 쿼리들은 되게 시밀러한 어텐션 맵을 좀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거를 쿼리 하나마다 이제 어텐션 맵을 다 계산을 해줘서 그 키와 밸류를 각각 구하기보다는, 그러면 비슷한 어텐션 맵을 갖는 쿼리끼리는 좀 묶은 다음에 걔의 키와 밸류를 좀 공유를 해주면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좀 줄이면서 얘를 이제 백본에 사용을 하게 되면 되게 강력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V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가 있으면 리셉티브 필드가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키와 밸류를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크니까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렇게 윈도우를 나눠서 각각 쿼리에 대해서 이 윈도우만큼의 키와 밸류를 서로 어텐션을 계산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어그노스틱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만약 DCN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쿼리에 대해서 이렇게 키와 밸류를 계산을 해줄 텐데, 요 리셉티브 필드가 좀 핸드크래프트하게 정해진 리셉티브 필드가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디포머블한 이런 키와 밸류를 갖게 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 요 쿼리에 대해서 이 키를 다 모두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되게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제 이를 조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제안한 방법이 쿼리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각각 쿼리에 대해서 키와 밸류를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쿼리들을 각각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마다 이 키와 밸류들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좀 적합한 이런 리셉티브 필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버벅대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이해 다 괜찮게 되셨을까요? 혹시 좀 이해 안 가거나 제가 좀 말 잘못한 부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일단 메소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버라인 파이프라인인데, 하나씩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맨 처음에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X가 H 곱하기 W 곱하기 C가 아마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이미지에서 각각 그리드로 일정하게 나눠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유니폼하게 이렇게 하나씩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요 작은 상자가 이제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레퍼런스 포인트 전체의 개수를 이제 HG 곱하기 WG라고 여기서는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HG 곱하기 WG의 레퍼런스 포인트가 이렇게 유니폼하게 퍼진 상태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 맨 처음에 있었던 요 X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어텐션 할 때 쓰는 방법처럼 WQ를 곱해줘서 이렇게 쿼리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쿼리가 원래 기존의 스윙 트랜스포머와 다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요 쿼리가 각각 스파셜하게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식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삐처맵 하나를 그냥 쿼리로 만들어 버리고 얘를 바로 오프셋 네트워크에 태워주게 됩니다. 그럼 오프셋 네트워크에 태워주면 이제 한 쿼리의 그룹마다 이제 오프셋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요 오프셋과 그 기존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제 더해주면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뒷부모블하게 옮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옮겨준 포인트들의 피처를 뽑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요 꼭지점에 있는 해당하는 요 피처들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피처들을 뽑게 되고 요 피처들을 각각 WV와 WK에 태워서 이제 밸류와 키를 뽑아준 다음에 전체 이제 쿼리 키 밸류를 가져와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원래는 쿼리가 각각의 이 스파셜한 위치에서 하나씩 쿼리가 나왔다면 이제 그러지 않고 쉐어드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이 부분에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쿼리의 리셉티브 필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쿼리는 그러면 네. 그러니까 X를 그러니까 HW만큼의 쿼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적은 개수만큼의 쿼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몇 개 정도의 쿼리가 생기게 되나요, 보통? 개수는 잠시만요. 제가 개수를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그 쿼리 구체적인 개수는 아마 코드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혹시 아, 네. 질문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건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다시 말씀해 아, 주시겠어요? 네, 쿼리가 이게 네. 아까 제가 이야기로는 비슷한 쿼리끼리 묶은 게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 비슷한 쿼리가 묶이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 뒤에 아마 잘 설명드릴 텐데, 쿼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쿼리를 채널 와이즈로 그룹핑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한 그룹, 요만큼이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 이런 식으로 채널 와이즈로 그룹핑을 시킨 다음에 얘를 오프셋 네트워크에 태우면 이제 그룹마다 오프셋이 나오게 돼서 원래는 이 오프셋이 쿼리 전체에 대해서 나왔다면 얘네들은 그룹마다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 확실히 계산량이 많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음, 이런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요거 질문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식을 보면서 좀 따라가 보자면 이제 인풋 피처 인풋 피처 맵이 있고 레퍼런스 포인트가 이렇게 아까 전체적인 이미지에 유니폼하게 퍼뜨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 키 밸류 인베딩을 구하게 되는데 쿼리 같은 경우에는 요 인풋 피처 맵을 이제 웨이트를 곱해서 쿼리를 뽑아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요 쿼리를 요 오프셋이라는 네트워크에 태워서 각각 그룹마다 하나씩 그 오프셋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오프셋을 P가 레퍼런스 포인트인데 레퍼런스 포인트에 더해주게 되면
요 레퍼런스 포인트에 각각 뒷범업을 한 이렇게 포인트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생성된 포인트들을 X 물결이라고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X 물결이라는 애를 이제 웨이트를 곱해줘서 또 각 원래 기존의 어텐션과 비슷하게 키와 밸류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같이 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요렇게 포인트가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오프셋을 구해서 얘를 이제 옮겨주게 되면 요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리드처럼 그리드의 각각의 인덱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플로트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 정확한 피처가 있는 픽셀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요 근처에 포인트를 잡아서 요 포인트의 피처들을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주는 방식으로 요 가운데 있는 저희가 구하고 싶은 포인트의 피처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식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되게 조금 네네 식을 가져와 봤는데 요 PX, PY가 이제 각각의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R과 RX, RY가 요 전체 H 곱하기 HG 곱하기 W의 요 각각의 그리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레퍼런스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레퍼런스 포인트에 대해서 다른 포인트들을 RX와 RY를 계산을 했을 때 요 레퍼런스 포인트에 만약에 RX와 RY가 조금 요 바운더리 밖에 벗어나는 RX와 RY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요 맥스 0에 걸리기 때문에 0의 G가 0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요 값에 대해서는 이제 요 0보다 죄송해요. 제가 약간 지금 설명이 조금 꼬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PX, PY가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이고 이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요 레퍼런스 포인트 플러스 오프셋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이 위치 PX, PY에 대해서 어떻게 피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요 식인데요. 요 PX, PY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요 저자들은 하고 싶었던 게 요 PX, PY의 주변에 있는 요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들의 피처들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은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G와 이제 Z가 요 전체 피처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Z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요 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맥스 0, 그다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제 P가 저희가 원하는 위치이고 R이 이제 옆에 있는 전체 그리드들이 될 텐데요. 요 전체 R에 대해서 이렇게 합쳐줘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R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R이라는 이 위치가 저희가 원하는 요 PX, PY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게 되면 얘가 요 부분이 무조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요 1 마이너스 여기서는 이제 A 마이너스 B가 아니라 이제 P 마이너스 R이니까 P와 R 이 요 값이 나오게 될 테고요. 만약에 요 바운더리 밖에 있는 R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0에 걸리기 때문에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바운더리 있는 요 네 가지의 이제 포인트에 대한 피처만이 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값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텀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결국에는 1 마이너스 이제 P와 R의 요 간격의 차이가 될 텐데요. 만약에 P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와 요만큼의 간격의 이제 차이가 될 텐데 요게 가까울수록 요 부분의 텀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가 더 많이 주게 돼서 가까운 요 아래에 있는 요 피처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더 많이 주고 좀 멀리 있는 요 R에 대한 피처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적게 줘서 결국에는 다 아시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요 P에 있는 피처를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식이 저는 조금 네. 예. 네,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대타피는 그 네. P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 리퍼런스 포인트마다 대타피가 조금씩 다 다르나요? 대상 이 P라는 식만 게 봐서는
네, 지금 네, 레퍼런스 포인트가 일단은 맨 처음에 프리 디파인 되어 있고 거기서 저희가 Q를 통해서 구한 오프셋이 있을 텐데 요 각각의 레퍼런스 포인트에 오프셋을 더해줘서 T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 하나마다 그 디폴트 포인트는 하나씩만 있는 거죠? 여러 개 있는 게 아닌 거죠? 디폴트 포인트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디폼드 쿼리가 포인트. 네네. 네, 그러니까 디폼드 레퍼런스 포인트 포인트는 네, 오프셋 개수만큼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오프셋 개수가 리퍼런스 포인트보다 많아지지는 않는 거죠? 아니요. 그룹 리퍼런스 포인트 곱하기 그룹 개수만큼 그룹의 많아지나요? 개수에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요 X 물결이라는 이제 그 피처 맵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X 물결이라는 피처 맵을 통해서 키와 밸류를 구할 수 있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쿼리 키 밸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대로 이제 쿼리 키를 곱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제 밸류를 곱해주는 식으로 어텐션을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원래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맨 처음에 토큰 단위에서부터 먼저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했다면 스윙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어텐션을 계산을 해줄 때 중간중간 이 쿼리와 키의 릴레이티브한 요 디스턴스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모듈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 방법을 요 D8에서도 똑같이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릴레이티브한 포지션을 같이 넣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식이 또 뭔가 몇 개가 더 붙었는데 이렇게 붙은 이유는 원래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포머블 한 어떤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키의 위치가 딱 그리드의 정확한 위치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디포머블하게 키를 옮겨주면서 요 키의 저희가 원하는 그 키의 위치가 그리드 사이에 뭐 생기는 식으로 아까 그래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피처를 구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중간 그리드의 이렇게 중간 위치에 생기는 식으로 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방금 했던 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똑같이 가져와서 요 그리드에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줘서 상대적인 위치를 약간 인터폴레이션을 한 소수점이 나오는 그런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덧붙여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Z라는 피처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Z라는 피처는 저희가 원래 아는 그 멀티헤드 어텐션 방법에서 이제 각각의 헤드, 요 M이 헤드의 인덱스인데 이 헤드들을 다 붙여준 다음에 이제 아웃풋 웨이트를 곱해줘서 전체적인 아웃풋을 만들어서 인베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셋 제너레이션과 그룹스를 아까 이제 상윤님이 물어보셨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요 X라는 이제 인풋 피처가 들어가게 되면 얘를 콤보를 태우고 젤로를 태우고 다시 콤보를 태운 다음에 이제 오프셋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제 Q가 있고 이 Q를 이렇게 넣어주면 오프셋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프셋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Q를 하나만 넣어줘서 하나의 오프셋만 뽑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디포머블의 오프셋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채널 와이즈로 그룹핑을 시켜준 다음에 어텐션을 구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어텐션을 볼 수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프셋을 구할 때에도 이렇게 그룹핑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Q를 채널 와이즈로 이렇게 그룹을 묶어준 다음에 오프셋을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이제 뽑아주게 되고요. 그 오프셋이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 개수 곱하기 이제 그룹의 개수만큼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의 그룹의 개수만큼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들에 더해줘서 전체적으로는 그 전체 레퍼런스 포인트의 개수 곱하기 이제 그룹의 개수만큼 그 디폼드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네,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네. 그 오프셋 네트워크가 네. 레이어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레이어마다 공유하고 있나요? 그리고 오프셋 네트워크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좀 많이 큰 네트워크인가요? 아니면 좀 되게 작은 네트워크인가요? 레이어마다 공유한다는 거는
채널만 요 그룹마다 공유하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 그 트랜스포머 블록마다 네, 오프셋 네트워크가 같은지. 네, 야, 블록 아, 하나 아닌가요? 네네. 네, 이 저도 블록에서 이 부분은 코드를 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블록마다 아마 다른 네트워크를 쓸 것 같고, 왜냐하면 보통 요게 한 레이어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얘를 굳이 다음 레이어까지 공유를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제 음, 생각에는 아마 다른 오프셋 네트워크를 쓸 것 같고요. 네. 오프셋 그리고, 네트워크에 지금 들어오는 차원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오프셋 만들려면 오프셋 네트워크의 규모가 꽤 커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그 오프셋 네트워크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떤 네트워크를 오프셋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쓰는지 혹시. 오프셋 네트워크는 이제 왼쪽의 구조처럼 엄청 가벼운 네트워크를 아, 쓰고, 그리고 얘가 오프셋을 구할 때가 이제 저희가 어떤 피처를 뽑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X와 Y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두 차원이 있는 어떤 피처를 그 텐서를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콤보랑 젤로만 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를 써도 성능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 저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프셋을 만드나 보네요. 저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단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요게 어떤 그 위치의 핏을 뽑아주기 위한 네트워크는 아니고 이제 가장 연관이 있는 어떤 포지션을 내뱉어라라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네트워크로도 그 위치 정도는 잘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이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왜냐면은 이 이미지 차원이 굉장히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미지 전체를 오프셋으로 봤다 보니까 이게 오프셋이 받는 그 차원의 공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얕은 네트워크는 이미지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중요한 정보를 얕은 네트워크로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나온다는 게 좀 더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걸 분석한 결과도 혹시 결과 쪽에 있을까요? 그런 거는 따로 지금 없고, 뭔가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왼쪽 네네네. 아래 H 곱하기 W가 이미지의 쉐이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 피처 네네. 맵의 쉐이프인데 나중에 뒤에 피규어를 보니까 그 스윙 트랜스포머가 스테이지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스테이지 3이랑 4만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미지가 다운 샘플링이 16분의 1, 32분의 1로 된 상태여서 그래서 좀 동작을 하는 게 아, 아닌가 싶고 그, 아마도 상윤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지 1에도 쓰면 좀 성능이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오프셋을 이제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부분인데요. 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자기 이제 DAT를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부터 하나씩 텀을 그냥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H 곱하기 W가 이제 호준 오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처 맵에 이제 화이트와 위트가 될 테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채널이 있는 요 사이즈가 될 거고요. 키와 밸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각각 하나씩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딥보험드 포인트를 뽑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피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 개수인 HG 곱하기 WG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G 곱하기 WG를 N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와 키 밸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쿼리 키 밸류 임베딩이 있고 이 구하는 과정에서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그리고 어텐션을 구하는 데에서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 임베딩을 구하는 요 W 아웃풋을 이제 곱해줘서 멀티 헤드 각각 헤드에 나온 요 피처들을 모은 다음에 W 아웃풋을 이제 곱해줘서 그다음 Z를 뱉게 되는 요 아웃풋 임베딩을 하는
이 과정에서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 QKV에 대해서 임베딩을 구할 때 이제 WQKV를 곱해주게 되는데 얘네들이 각각 MLP이기 때문에 각각 계산량이 이제 쿼리 같은 경우에는 H 곱하기 W 곱하기 이제 C의 제곱이 나타나게 되고요. 요 키와 밸류 같은 경우에는 요 X에 물결 표시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 개수만큼 있는 피처 맵이기 때문에 그래서 NS 곱하기 C 제곱인 요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텐션을 만들어 줄 때에는 이렇게 Q와 K를 요 M이 각각 헤드에 대한 노테이션인데 Q와 K를 곱해줄 때 연산량이 요 H 곱하기 W 곱하기 NS 곱하기 C가 되고 다시 또 요 스코어에 대해서 밸류를 곱해줄 때 H 곱하기 W 곱하기 NS 곱하기 C가 되기 때문에 요 앞에 빨간색 텀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아웃풋 웨이트를 곱해줄 때 이제 요 Z 같은 경우에 크기가 H 곱하기 W가 되기 때문에 H 곱하기 W 곱하기 C가 되기 때문에 요 텀은 이쪽 초록색 텀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부분은 기존의 스윈 트랜스포머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스윈 트랜스포머는 요 부분은 일정하지만 요 어텐션 카큘레이션을 했을 때 쿼리랑 키의 개수가 이제 윈도우 안에 있는 그 토큰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M 곱하기 M의 이제 쿼리 키 밸류 간에 이제 어텐션을 구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M의 4제곱 부분이 아마 요 부분이랑 조금 대응이 되고 요 뒤에 부분이 요 부분 연산이랑 이제 대응이 될 텐데요. 구체적인 거는 한번 스윈 트랜스포머 논문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에 NS, M이라는 애가 결국 H 곱하기 W에 이제 약간 다운 샘플링 된 개수 그 크기이기 때문에 거의 약간 그 리스케일 팩터를 이제 고려를 안 하고 봤을 때에는 이 컴플렉시티가 전반적으로는 스윈 트랜스포머랑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DAT에서 더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 오프셋 네트워크일 텐데요. 이 오프셋 네트워크에서 이제 K는 오프셋 네트워크가 될 텐데요. 이 K가 그룹의 개수이고 이 NS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포인트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프셋 네트워크 때문에 발생한 요 오버헤드가 이 정도가 되는데 얘를 이제 그 세 번째 스테이지와 네 번째 스테이지에 사용을 할 때 다른 요소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샘플의 개수는 49개고 채널이 384개인데에 비해서 여기서 그룹은 5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적은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 결국 전체 플롭스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전체 플롭스는 79.63 밀리언 플롭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6%밖에 되지 않은 계산량만 차지를 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지 않고 크지 않은 요 연산량을 또 들여서 우리의 방법은 좀 더 어큐러시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아까 호준 오빠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그냥 스윈 트랜스포머의 그대로 시프트 윈도우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16분의 H까지 이제 피처 맵을 줄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DH라는 제한한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좀 앞단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로컬한 피처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스윈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좀 로컬하게 일단 먼저 어텐션을 배우고 조금 사이즈를 줄여놓고 그 후에 이제 DH를 사용을 해서 좀 어댑티브하게 어텐션의 리셉티브 필드를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험도 이제 TSB에서 각각의 이제 사이즈가 다른 3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실험한 부분은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가 메소드인데 좀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재현님이 뒤에 실험 부분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은 그 3가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크게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각각 진행을 했고 기본적으로 스윙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 자체를 스윙 트랜스포머랑 많이 뒤쪽에도 비교를 많이 했고 또 얘네가 연산량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비슷한 연산량끼리 묶어가지고 비교를 한 그런 리절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지금 이 줄끼리가 다 비슷한 플롯끼리 자기네들이 묶어놨다라고 말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DAT 방법이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마지막에는 이제 위에 거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224 그 레졸루션인데 마지막 거는 384 레졸루션으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결과도 나타내는데 이때도 DAT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우선 백본으로 이를 사용했고 이미지넷 그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뒤에 이제 레티나넷을 사용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DAT-T랑 DAT-S 그러니까 세 가지 모델 중에서 두 가지를 기록해서 리절트를 보여주었는데 이때도 그리고 이 트레이닝 그 수도 이제 내가 해봤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DAT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스크 RCN이랑 그 카스케이드 마스크 RCN 관련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스몰 오브젝트나 뭐 라지 오브젝트 관련해서 모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DAT가 비슷한 연산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성능이 좋음을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관련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시멘틱 FPN이랑 어퍼넷에다가 얘네가 그 실험을 진행했다고 했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실험에서 스윙 트랜스포머의 그 트레이닝 스키마를 차용했다고 얘네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대부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토캐스틱 뎁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DAT에서는 이렇게 타이니 모델은 0.3, 스몰 모델은 0.3, 베이스 모델은 0.5로 얘네만 변형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역시도 이미지넷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 성능을 봤을 때 대부분 이제 그 비슷한 연산량끼리 묶었을 때는 이제 DAT 모델이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몇 가지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얘네가 논문에서 주장한 이제 디폼 오브 오프셋이랑 디폼 오브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대부분 이제 비슷한 연산량에서 진행을 했고 여기 보면은 이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한 릴레이티브를 썼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옴을 알 수 있고 다른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제안한 다른 방법들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픽스트 러닝 포지션이나 뎁스 사이즈 컨볼루션, 이 크로스 쉐이프드 윈도우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이런 몇 가지 방법을 가져와서 우리 거 대신 써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제 DAT에서 쓴 방법에 비해서는 조금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텐션 모듈 관련해서도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제안한 시프티드 윈도우를 썼냐 아니면은 그냥 이 피라미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제안한 SRA 어텐션을 썼냐도 이 마지막 두 개의 로우에서 비교를 했는데 이때도 시프트 윈도우를 썼을 때 더 결과가 좋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를 마지막 그 모델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스테이지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얘네가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도 이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다 사용을 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 이제 가장
뒤에 두 개만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를 최종 모델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까 그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에서 나온 그 모양을 보면은 저희가 그 점 4개를 이제 가져와서 그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는데요. 그때 오프셋의 그 크기를 말하는 이 S 값도 얘네가 이제 0에서 다양한 값으로 조정을 해봤는데 보면은 이제 2라던가 아니면은 8 뭐 이런 데에서 가장 높은 그런 성능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작은 2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는 사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DCN에서 사용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논문을 끝마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키가 뭔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키 값에 대한 어텐션을 계속해서 그 프로파게이트 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쪽으로 가장 그 가까이 쿼리에서 중요한 키가 되었는지 봤을 때 보면은 백그라운드나 이런 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저희가 보는 이런 오브젝트에서도, 특히 오브젝트 안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할 법한 그런 곳으로 이 키가 몰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뒷버먹 어텐션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